피드백이 없어요. 아직 안 됐는데요.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 바빠서요. 회사 욕하고 사장 욕하고. 근데요, 다 보여요.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회사 대표 훈 대표입니다. 제 채널에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법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내가 겪은 최악의 직원 5. 이 주제를 첫 영상으로 왜 정했냐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악은 피하고 가야 하니까요. 15년간 회사 운영을 하면서 겪은 최악의 직원. 자, 5위는 2번, 3번 묻게 만드는 직원입니다. 일을 시키면 다시 묻기 전까지 피드백이 없어요. 내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내일이 돼도 말이 없어서 물어보면 아직 안 됐는데요? 안 돼! 아니, 정해진 기간에 못 끝낼 것 같으면 미리 못 끝낸다고 말을 하던가. 일 잘하는 직원입니다. 혹시 기한 내에 완료를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보고를 해요. 그럼 전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 그럼 언제까지 다시 해달라 라고 하죠. 여러분의 상사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가 시킨 거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을 이미 답답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피드백을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최악의 직원 4위. 무능한데 예의도 없었던 직원. 회사 초창기 때 직원인데요. 브랜드를 런칭하고 MD로 뽑았었던 직원인데 이 직원이 화장품 개발하는 BM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쪽 일도 줘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줬죠. 근데 제품 기획을 메모장에서 메신저로 띡 보내는 거예요. 기획서가 TXT 파일로 온 거죠. 더러워! 내용도 당연히 별로였고요. 그래서 꾹 참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한 번은 계약서를 저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한 1m쯤 앞에서 제 책상에 계약서를 이렇게 휙휙 던지는 거예요. 제 책상에 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계약서가 팽그릇 날라와서 종이컵을 쳐서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당하고 놀래서 그 당시에 그 직원에게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잘 때 그 상황이 너무 분해서 자, 최악의 직원 3위를 꼽아보겠습니다. 정말 열등감이 컸던 직원이었어요. 전 직장보다 연봉도 더 달라고 해서 맞춰줬었고 본인도 그만큼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 근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일단 영업팀은 어느 회사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매출 실적이죠. 영업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일 처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죠. 무엇보다 자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열등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척을 많이 합니다. 잘하는 척, 센 척, 인맥 자랑을 많이 해요. 본인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주변 인맥 자랑을 하면서 본인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죠. 또 이런 유형은 원인을 다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난 문제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회사가 문제고 동료가 문제고 사장이 문제다라고요. 이런 유형이 또 특히 잘하는 게 회사 내에서 평가내기를 잘해요. 그렇게 파벌을 조정해서 회사 욕하고 사장 욕하고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야 자기 무능함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걸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다 보여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의 사장님들도 다 보일 거예요. 정말 이렇게 뼛속 깊은 곳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회사 동료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악의 직원 2위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직원. 이 직원도 초창기 직원인데요. 온라인 MD였는데 매사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제가 매출 올리는 방법으로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면 항상 하는 말이 이거 한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뭘 시켜도 피드백도 없고 2번, 3번 물어보게 만들고 한 번은 우리 브랜드가 입점한 종합몰 MD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제까지 주기로 한 자료 왜 안 보냈냐? 많이 바쁘신가 봐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직원한테 어제 보내주기로 한 자료 안 보냈어? 라고 물어보니까 바빠서요. 이날도 집에서 이런 부정적인 직원은 절대 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직원입니다. 자, 그럼 최악의 직원 1위를 꼽아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를 가장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30살에 처음 사업 시작해서 뽑았던 첫 직원이었죠. 일단 일은 야무지게 잘했어요. 근데 한 달쯤 됐을 때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갑자기 안 나오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살짝 나서 다친 데는 뭐 없는데 보험금 받으려고 병원에 뭐 약간 가라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연락을 안 했냐? 뭐 너무 죄송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또 일하다가 어학연수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제가 그만두는 날 야, 휴직했다 생각하고 갔다 다시 연락해. 아무튼 그러고 몇 개월 뒤에 어학연수 때려쳤다고 해서 야, 그럼 다시 일해보자. 그렇게 다시 일을 하면서 월급도 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올려주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래도 첫 직원이었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아무튼 다른 직원들보다 더 잘해줬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때 쇼핑몰 리뉴얼도 하고 입점 품목도 늘리려고 한 달만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9시까지 야근을 좀 하자. 이때가 아마 직원 4명 정도였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해줬던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야근을 못하겠다, 야근을 하면 회사를 나가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직원들까지 선동해서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전 좀 맞아야 해요. 갑자기 제가 혼자 됐죠. 혼자 일하면서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한 일주일 지나서 메일이 왔어요. 본인은 부당 해고를 당했고 해고 수당을 받아야 된다. 자기가 어학연수 갔을 때 휴직 처리해줬으니까 퇴직금도 받아야 된다. 이 뭔 개소리야! 이 메일을 받고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니 어학연수 간다고 회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밥 사주면서 그냥 좋게 야 휴직했다고 생각하고 다녀와 이렇게 얘기한 거를 휴직 처리를 해준 걸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때 직원이 딸랑 2명이었어요. 직원 2명인 곳에서 1명이 그만데 누가 휴직 처리를 해줍니까? 당연히 5인 이하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없었고요. 이때가 제가 직장생활 접고 사업한 지 한 2년 정도 제가 정말 믿었고 잘해줬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상처가 컸었고요. 이 직원은 이렇게 나가서 한 2달쯤 지나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줬는데 자기가 경솔했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저도 다른 회사에 가서 잘 해라 라고 답장을 보냈었죠. 그래서 특히 기억에 남는 직원 1위로 꼽아봤어요. 이 영상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영상 보면 연락 줘. 회사 한번 놀러와 밥 사줄게. 1등 했다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